창업과 자녀 교육. 얼마 전에 모임에서 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 창업해야겠다 라고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를 향해 대부분은 야 헛짓거리 하지 말고 회사에 계속 붙어 있어, 이렇게 답들을 했고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헛짓거리와 자녀 교육,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책 청년 창업 노트를 읽으면서 들었던 아이들 자녀 교육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업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애들 창업시키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요. 직장생활 쭉 하시다가 쉰이 넘어 퇴직하신 후 치킨집이나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실 수도 있겠고요. 20대 초반부터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창업하시는 분도 있겠죠. 80에서 100세 시대, 이 창업은 이제 할지 말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창업해야 하나, 창업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이 맞네, 애들 창업시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할 건 아니라니까요. 약속 드릴게요. 이 책에는 창업 이야기 24편이 실려 있습니다. 창업 시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도 생생하게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업할 때 정부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요. 메모하세요, 메모. 창업 이야기 24편은요 인생 이야기 24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인생 이야기, 왜 창업했는지, 어떻게 창업했는지,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제 눈에 띈 창업 이야기 몇 가지 살펴보죠. 애들 교육 얘기는 언제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창업을 위해 오랫동안 한 분야에 집중해 창업한 경우가 있는 반면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경험을 연결해 창업한 사례가 있더군요. 요리에 10년간 집중한 후 창업한 이야기, 연예인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중단하고 그 경험을 살려 카페를 창업한 사례, 영어 강사, 대기업, 이걸 그만두고 두 사람이 운영하는 생선 튀김집, 피쉬앤칩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경험과 경험을 연결했다. 연예인과 카페? 대기업과 영어 강사? 피쉬앤칩스?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보이죠? 창업해서 망했을 것 같다고요? 성공의 기준이 돈이라면 이들은 이미 성공했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4편의 이야기를 모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가슴에 팍 와닿았던 문장들과 함께 딱 3가지 이야기만 살펴보겠습니다. 참, 애들 교육 이야기는 언제 하노? 사실 이게 자녀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커피가 아니라 끼를 팔자. 열정을 사면 커피는 덤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라는 문구입니다. 길에 흔한 것이 카페죠. 재래시장 한 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고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노하우. 인기 없는 연예인 삶을 고민 끝에 그만두고 카페를 오픈해 카페 안에서 음악 틀고 춤을 추면서 커피를 팔아요. 시장에서요. 손님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요. 부산의 재래시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춤추면서 커피를 판다. 상상이 되시나요? 커피가 아니라 끼를 팔자. 흔한 커피를 흔하지 않게 만드는 끼. 생각할 거리를 주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겠다. 이 문구입니다. 요리 연구에 10년 정도 투자했고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창업한 사례입니다. 시장 식당이면 어떤 메뉴가 생각나세요? 장터국밥, 잔치국수. 저는 이런 게 생각나는데 여기에서는 10,000원 후반대 파스타, 그리고 무려 40,000원이 넘는 한우 스테이크를 팔고 있더군요. 가게 운영이 되냐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팔면? 그 지역 재래시장의 명물이고요. 관광객이 엄청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일에 치이다 보면, 특히나 돈을 생각하면 내가 만족할 수 없어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한 다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겠다. 제 마음을 울린 두 번째 문구였습니다. 세 번째, 물 한 잔 공짜로 얻어 마시고 가도 미안하지 않은 제주도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피쉬앤칩스를 파는 가게입니다. 영어 강사, 대기업 전자회사를 다니던 두 사람이 호주에서 3개월간 피쉬앤칩스 조리법을 배우고 와서요, 제주도에서 가게를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오픈한 스토리입니다. 지금도 장사하냐고요? 여전히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피쉬앤칩스를 팔고 있어요. 이 세 곳 모두 준비한 과정, 아이템 선정, 운영 방법 다 다르지만 수년째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무척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창업 스토리 어떠셨나요? 에헤, 우리 애들은 창업 안 시킨다니까요. 어찌 보면 저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걸었던 가시밭길은 여기에 소개되지 않았죠. 창업자들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는 눈물, 쓰디쓴 이야기가 있겠죠. 청년 창업 노트. 이 책의 저자는 열매만 보지 말라. 끝없는 자기 희생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 교육할 때 항상 이걸 기억해야겠다 라는 점 한 가지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해진 공식 같은 것은 없다. 다양한 창업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청년 창업 노트. 누군가 여기에 적힌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재래시장에서 4만원짜리 한우 스테이크를 팔아야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말이죠. 이 이야기를 자녀 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네 엄마 이거 시켰대 이거. 걔 영어 하는 거 봐. 봤어? 초등학생이 토익 만점 받았대. 정말? 성공 스토리를 듣고 무작정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타인의 스토리를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맹목적인 따라하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삐걱거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Who is my child? 내 아이는 누구인가? 우리 집 아이가 누구인지 더욱 자세히 살피려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잘 웃는지 말이죠. 이제 정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책, 부모 인문학 수업에 나오는 아인슈타인 아버지의 이야기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잘하는 과목과 그렇지 못한 과목을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애를 썼습니다. 그의 부모는 평생 아들을 연구했다. 16살 때까지도 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할 때 웃고 행복을 느끼는지 자세하게 살펴서 교육에 적용했다. 과학에 놀라운 기여를 한 아인슈타인. 그의 부모도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특별한 성공 사례, 공식 찾는 것 멈추고 말이죠. 아이들을 잘 관찰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